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인생의 진리를 찾아가는 길. 나는 좀처럼 찾을 수 없는 성공의 비결을 찾고자 공공 도서관을 갔다. 수많은 책 중에 어떤 책을 봐야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몰랐지만 분명 그곳 어딘가에 있다고 확신했다. 누군가 그 답을 알아낸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책으로 썼을 테니까. 그래서 그 책을 찾기 시작했다. 성공의 비밀을 찾기 위한 독서를 계속하며 세계의 위대한 종교들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특히 철학과 심리학에 심취하게 되었다. 책을 읽다가 문득 내가 오랜 세월 똑같은 진실을 계속 읽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약 성경에서, 부처님의 말씀에서, 노자와 에머슨의 글에서 그것을 읽었다. 갑자기 내가 17년 동안 찾고 있었던 것이 한 문장으로 나타났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라는 놀라운 진실이었다. 인간은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신과 같은 힘을 가진 유일한 생명체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다. 살아가는 세월 동안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한다. 가장 자주 하는 생각이 우리 자신이 된다. 만약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명백한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무려 17년이 걸렸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어떻게 다른 것이 되겠는가? 우리의 마음은 삶의 조종장치다. 사람은 아주 많은 생각을 하지만 저마다 다르게 생각한다. 거기에 성공과 실패의 비밀이 들어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대로 되는 형을 선고받는다. 그것이 나를, 당신을 특별하게 만든다. 마음은 삶의 나침반이다. 한번 설정되면 다시 설정되기 전까지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 나는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성공의 비밀을 발견했다. 지금이 이 질문을 던지기에 가장 좋은 순간이다. 당신이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생각이 혼란스러우면 삶도 혼란스럽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통제하에 있다. 우리는 자신의 삶과 똑같은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가다가 결국 그 어디에도 이르지 못하는 실수에 빠지면 안 된다. 남들은 당신이 리더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 자리를 빙빙 돌 뿐 전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보자. 당신이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과 일치하는 기대를 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대는 생각하는 대로 되리라. 마음속의 생각이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는 생각이 만들어낸 존재다. 우리는 호흡이 아닌 생각 속에서 산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충만하게 산다. 그러면 부처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을까? 소의 바퀴가 소를 따르듯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 순간에 당신은 인생의 현 지점에 이르기까지 한 모든 생각의 총합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길 건너편을 지나는 저 남자도, 슈퍼마켓에 들어가는 저 여자도,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생명체이고 가장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저들은 그걸 알까? 대개는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사회 경제적 피라미드의 자리를 유지 보수하면서 살아갈 뿐이다. 그들은 새로운 방향의 생각이 삶의 새로운 방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대부분은 마치 인생과 취소 불가능한 계약이라도 맺은 것처럼 시간을 보낼 뿐이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보내면 어떻게 큰 실수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좋든 싫든 사람은 누구나 독자적인 존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한 적이 있거나 앞으로 존재할 그 누구와도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자신을 그림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우리의 부모와 수천 명의 조상이 그 그림에 페인트를 덧칠했다.
당신이 태어난 후에는 환경이 그림에 추가되기 시작했다. 그 복합적인 작품이 당신의 사고방식을 결정한다. 당신이 할 수 있거나 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거나 원하는 것과 다르다. 사람들은 저마다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거나 원하는 일이 없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지금 당신은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는가?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면 다음 기항지는 어디인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할지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가끔 나는 진지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본인의 타고난 능력에 비해 너무 큰 꿈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경험상 사람은 주어진 능력에 비해 너무 커다란 목표를 선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처음엔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해낸 일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성취를 의심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인 듯하다. 너무 익숙해서인지 자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긴다. 우리는 성장과 성취에 대한 자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내 말은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평가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 성공의 공식을 찾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수학은 가족, 정신적인 삶, 친구들, 동료들의 태도, 사는 곳, 소유한 것들, 금전적인 수익으로 대표된다. 언제나 수학은 우리가 축적한 것과 참여하고 있는 세계로부터 받는 것의 합계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봉사의 범위와 질에 따라 달라진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당신이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둘 다이거나 개인적인 성공과 실패는 오로지 당신이 초래한 원인에 좌우된다.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우정의 씨앗을 뿌리면 그 대가로 우정을 받을 것이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그 대가로 사랑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좋고 유익한 씨앗을 뿌리면 당신도 좋고 유익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그 법칙을 가동시켜야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다. 그 법칙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가동될 때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법칙을 따르느라 주도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거나 법칙을 따르기를 그만둘 수도 있다. 나는 오랫동안 장작 난로의 비유를 사용했다. 따뜻해지기를 원한다면 나무를 가져와 성냥을 그어야 한다.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차가운 난로 앞에 앉아 난로가 따뜻해지기를 원한다면 영원히 차가운 난로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 내가 얻을 이익은 무엇인가라는 태도는 장작을 가져와 불을 붙이려고 하지 않으므로 난로의 열을 차단한다. 나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일은 무엇일까? 장작을 가져오고 성냥불을 붙이는 행동은 이렇게 시작된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박사님, 우리는 왜 세상에 존재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크리스마스와 같은 날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준 선물을 열어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순간이다. 물론 오랫동안 원했던 물건을 사는 기쁨도 크다.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거나 내가 꼭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한 결과다. 거기에서 돈이 나온다. 우리가 버는 돈의 금액은 항상 우리가 하는 봉사와 정비례한다. 20승 이상을 달성하는 투수나 3할 타율의 야구 선수는 그 실력을 발휘하는 동안 많은 돈을 벌 것이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수백만 명의 팬들을 즐겁게 해주고
봉사라고 할 수 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도 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뮤지컬을 쓰고 캐츠 음악과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에비타의 음악을 만들었다. 그는 수백만 명을 즐겁게 해주었으며 봉사, 그의 놀라운 재능을 세상이 계속 이용하게 한다면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과 내가 팔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핵심이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세상은 무엇을 지불할까? 20승 투수나 3할 타율 타자가 아니라도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훌륭한 수입을 올리는 성공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많이 있다. 그것 자체가 흔치 않은 성공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하다. 당신이 하는 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당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당신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말이다. 사회 경제적 피라미드에서 당신은 숫자가 적어지는 꼭대기 근처에 있는가? 아니면 숫자가 커지는 하단에 있는가? 아니면 중간 어디쯤인가? 사회 경제적 계층의 하단에는 재능이나 교육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이들이 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므로 수요가 방대해도 쉽게 채워지며 급여도 낮다. 대체하기가 쉬운 사람인가? 그 대답은 적은 급여로 이어진다. 그런 종류의 일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소득 수준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일하러 가든 가지 않든 간에 그가 만든 노래가 재생될 때마다, 그의 뮤지컬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돈을 번다. 물론 그는 일에 매우 큰 즐거움을 느낀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은 개인적인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일하지 않아도 훌륭한 수입을 올려주고 부자로 만들어주는 무언가를 생산할 수도 있다.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맡은 책임이기도 하다.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좋은가? 분명 어딘가에서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 일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 당신이 살면서 받는 보상은 당신이 하는 봉사와 정확히 비례할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들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어떻게 하면 봉사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나아가고 있는 목표는 이것이다. 나는 이 방법으로 거기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하면 다른 목표가 생길 것이다. 나는 그때 분명 예전보다 개선되어 있을 그 방법으로 새로운 목표도 이룰 것이다. 스스로 좋아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인류 수준으로 해내면 이때 당신은 올바른 일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세상이라는 커다란 그림에는 누구나 잃어버린 조각조각처럼 쏙 맞춰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믿는다. 그 자리가 무엇인지 그에 합당한 관심과 시간을 기울여 찾으려고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의미를 찾는 여정이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해나가야 하는 일생의 여정. 당신이 매일 하는 일을 살펴보라. 현재 무슨 일을 하든 당신의 지금 하는 일에는 평생 발전시킬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기회가 숨어 있다. 우리는 매일 수천 명의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봉사를 받는다. 그들은 우리가 마시는 커피빈을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고 우리가 먹는 빵을 굽고 우리가 마시는 우유를 짜고 치즈를 가공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전기와 온수를 제공한다. 그들은 우리의 집을 따뜻하게 해주고 전구, 카펫, 유리, 나무, 강철, 콘크리트 등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생산한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해주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준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지 결정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 그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결정한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확실하며 건전한 방법을 찾는다면 보상은 저절로 나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줄 것이라는 사실이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목표를 위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받는 보상은 평생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정확히 비례할 것이다.
만약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급격하게 제한되면 소득도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서비스를 확장하고 몇 배로 늘리면 나의 수확도 몇 배로 늘어난다. 세상은 봉사, 보상의 원리로 돌아간다. 이 시스템의 통제권은 우리에게 있다. 만약 봉사, 보상 시스템이 막혔다면 자신이 막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있다. 필요한 것은 소수지만 욕망은 무한하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나 원하는 것을 주면 당신에게도 보상이 주어진다. 봉사, 보상의 법칙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 긍정은 탁월함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노라고 말하는 경향은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듯하다. 이것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반응이다. 마치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문제를 가져오지 마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성공을 원한다면 삶에 예스라고 말해야 한다. 생존이 인간의 유일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만으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서서히 아무것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 인간은 그 이상이 필요하다. 삶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즐거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생산과 나눔, 창조를 통해 기쁨을 느낀다. 행복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에 달린 듯하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한 후보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더 행복하다. 목표는 중심부에서부터 한 조각씩 퍼져나가는 모자이크와도 같다. 하나의 성공에서 다른 성공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래야 모든 성공이 퍼즐 조각처럼 저마다 적절한 자리에 맞춰져서 우리와 타인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자신이 된다.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생명체다. 세상에 예스라고 말하는 것은 정신이 건강하고 균형이 잘 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다양한 만족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가? 스트레스 속에서도 유연성을 보이는가? 당신은 자신의 강점은 물론 한계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 다른 사람들을 제각각 인정받을 가치가 있는 고유한 존재로 대하는가? 활동적이고 생산적인가? 뒷좌석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운전석에서 직접 주도하는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무엇보다 삶의 신선한 바람과 가능성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과 창문을 활짝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라. 긍정은 언제나 탁월함으로 이어진다.